여러분, 삼성전자를 보면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강한 회사였잖아. 근데 왜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삼성전자를 의심하기 시작했을까?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분야 아니었나? 그런데 왜 AI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 SK하이닉스가 먼저 떠오르게 됐을까? 오늘은 삼성전자를 하루 주가로 보지 않고 조금 길게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한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회사처럼 보였는지, 그런데 왜 지금은 다시 증명해야 하는 회사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AI 반도체판에서 다시 반격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늘 강한 회사처럼 보였지만 사실 지난 10년은 계속 증명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항상 1등 같았죠. 스마트폰도 잘했고, D램도 잘했고, 낸드도 잘했고, 반도체 공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한국 증시에서는 거의 기준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참 냉정합니다. 과거에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시장이 묻는 건 항상 이거예요. 앞으로도 돈을 더 잘 벌 수 있나? 다음 산업의 중심에서도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나? AI 시대에도 삼성전자가 꼭 필요한 회사인가? 삼성전자는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10년을 보면 처음에는 스마트폰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갤럭시가 전 세계에서 팔리고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는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었어요. 스마트폰, TV, 가전, 디스플레이, 메모리까지 모두 가진 회사였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힘이었죠.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주는 구조. 스마트폰이 팔리면 부품도 팔리고, 부품이 좋아지면 완제품 경쟁력도 올라가고, 반도체에서 번 돈으로 다시 설비 투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가 참 든든해 보였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버티는 회사다. 삼성전자는 사이클이 있어도 다시 올라오는 회사다. 이 믿음이 생겼던 시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한 회사도 산업이 바뀌면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스마트폰 전성기가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메모리 전성기도 영원하지 않았고, 기존 반도체 공식도 AI 시대에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를 키운 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강하게 올라가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지고, 서버 투자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는 정말 돈을 잘 벌었습니다. 이 시기에 시장은 삼성전자를 이렇게 봤습니다. 역시 메모리는 삼성전자다.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면 결국 삼성전자가 제일 크게 번다. 공장 규모, 원가 경쟁력, 기술력, 고객사 대응까지 삼성전자가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좋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수익성이 확 좋아집니다. 반대로 나쁠 때는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쌓이고 이익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버텨온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하락 사이클이 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다시 반도체 사이클은 돌아온다. 삼성전자는 그때 다시 돈을 벌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시장의 질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가격이 언제 돌아오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AI가 원하는 메모리를 누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이전과 다른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이 가장 답답했던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AI 반도체판에서는 SK하이닉스 이름이 먼저 나왔잖아요. 이게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AI 시대에는 GPU가 중심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됐고, 그 GPU 옆에는 HBM이 붙습니다. HBM은 그냥 메모리가 아닙니다. AI 반도체가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GPU 옆에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HBM입니다. 그러니까 HBM은 AI 시대의 메모리 핵심으로 떠오른 겁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신뢰를 얻었고, 시장은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를 AI 메모리 대표주처럼 보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뼈아픈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의 상징 같은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AI 메모리의 가장 뜨거운 구간에서 시장 신뢰를 먼저 가져간 곳이 경쟁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시 증명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HBM에서 할 수 있다. AI 메모리에서도 다시 고객사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 삼성전자는 과거의 메모리 강자가 아니라
회사가 AI 시대에도 필요한 회사다. 이걸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수율 이야기를 쉽게 풀어볼게요. HPM에서 수율은 단순히 기술 점수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붕어빵 가게로 보면 쉬워요. 밀가루도 넣고, 팥도 넣고, 시간도 쓰고, 인건비도 들어갔는데 100개를 구워서 70개만 제대로 팔 수 있으면 나머지 30개는 비용만 쓰고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90개를 제대로 팔 수 있으면 같은 재료, 같은 시간, 같은 장비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가 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HBM은 특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쌓고 정교하게 연결하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과 전력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안정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어야 돈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샘플을 만들었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하고 양산 물량이 나오고 수율이 올라가고 그게 마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장도 이걸 보는 겁니다. 기술 발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 돈으로 바뀌는지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어려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그러니까 고객사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에서도 큰 꿈을 가지고 있었죠. 이 시장에는 아주 강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TSMC입니다.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고객사와 깊게 연결돼 있고 첨단 공정 신뢰도에서 굉장히 강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격차를 줄이려고 계속 도전해왔습니다. GAA 공정, 2나노, 미국 테일러 공장, 고객사 확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그런데 파운드리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고객사는 단순히 기술 좋아 보이네요 이 정도로 맡기지 않습니다. 수율이 안정적인지, 납기를 맞출 수 있는지, 설계와 생산을 얼마나 잘 맞춰주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지 정말 냉정하게 봅니다. 파운드리는 신뢰 사업입니다. 한번 맡기면 고객사 제품의 운명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으려면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큰 고객사를 다시 확보하고 그 고객사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그 경험이 다음 고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테슬라 AI6 같은 이슈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테슬라 이름이 커서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글로벌 고객사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난 10년은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로 나눌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엄청난 돈을 벌었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를 따라잡기 위해 도전했고 HBM에서는 경쟁사보다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AI 반도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과거의 강자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AI 시대에 필요한 회사로 남을 수 있느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안에는 D램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SSD가 필요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낸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멀리 보면 AI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패키징, 전력 인프라, 서버 생태계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중 여러 영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담도 있습니다. 여러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기회가 많다는 뜻이지만 각 영역에서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HBM에서는 고객사 신뢰를, 메모리에서는 가격 상승을 실적으로, 파운드리에서는 고객 확보와 수율을, 전체 반도체에서는 AI 시대의 위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이 가장 힘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희망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은 많습니다. HBM4, HBM4E, 엔비디아 공급망, AI 데이터 센터, 서버 D램, SSD, 테슬라 AI6, 파운드리 반격. 들어보면 하나하나 다 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장은 희망만으로 주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실제 숫자로 나오고 있나? 고객사가 실제로 물량을 주고 있나? 수율은 올라오고 있나? 마진이 좋아지고 있나? 외국인이 그 숫자를 보고 다시 들어오고 있나?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뉴스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와 논의 중이다.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논의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HBM 샘플을 출하했다.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봐야 합니다. 파운드리 고객사가 생겼다.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양산이 안정적으로 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 좋은 이야기를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다시 반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반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HBM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AI 반도체판에서 HBM은 너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와 그 이후 제품에서 고객사 신뢰를 얻는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전체 가격 흐름이 실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D램, NAND, SSD, 서버 메모리 전체를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고성능 메모리뿐 아니라 저장 장치 수요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운드리에서 고객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TSMC를 하루아침에 따라잡는다는 말은 너무 쉽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고객사에게 맡겨도 된다는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느냐입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개인 투자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다는 건 한국 반도체를 다시 살만하다고 보는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엔비디아 흐름, 미국 금리, 달러, 원화 환율, 한국 반도체 ETF, 코스피 대형주 수급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려야 삼성전자는 다시 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스피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 종목이지만 코스피 전체에서는 기준 같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나면 반도체 대형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소재,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기도 필요하고 냉각도 필요하고 변압기도 필요하고 전선도 필요합니다. 반도체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삼성전자만 보면 오히려 흐름이 좁게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강해지는 장에서는 돈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후공정, 전력인프라, 소부장, 코스피 대형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지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돈이 멈추는지, 반도체 전체로 번지는지, AI 인프라까지 연결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있는 분들은 가끔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때는 믿음이 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답답함이 더 커졌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또 의심이 생기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볼 때는 하루하루의 감정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과거의 영광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AI 시대는 삼성전자에게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HBM에서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HBM4에서 다시 기회가 열릴 수 있고 파운드리에서 TSMC와의 격차가 크지만 AI 칩 고객사를 확보하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고 메모리 가격 사이클이 돌아오면 삼성전자의 실적 체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무조건 믿자도 아니고 무조건 의심하자도 아닙니다. 무엇이 숫자로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뉴스가 계약으로, 계약이 양산으로, 양산이 수율로, 수율이 마진으로, 마진이 실적으로, 실적이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때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10년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강한 회사였지만 계속 강하다는 걸 다시 증명해야 했던 시간. 스마트폰으로 강했고, 메모리로 강했고, 파운드리에 도전했고, HBM에서 의심을 받았고, AI 반도체 시대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 회사. 이게 지금의 삼성전자입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얼마나 강했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AI 시대의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입니다. 그 돈이 HBM으로 가는지, 서버 D램으로 가는지, SSD와 NAND로 가는지, 파운드리로 가는지, 전력 인프라와 후공정으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흐름 안에서 다시 중심을 잡는다면 시장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숫자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대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증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보려면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고 있으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지는 과정에서는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HBM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대형주로 가는지, 장비주로 번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이동하는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시장 좋을 때는 종목 이름만 들어도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어느 길목에 먼저 들어오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도 단순히 삼성전자가 오른다, 내린다를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코스피 시대 그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담아뒀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오늘 이야기처럼 돈의 흐름을 보는 기준을 세우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특히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타점 기준 4개도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 관련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도체 대형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미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년 동안 강한 회사였지만 동시에 계속 증명해야 했던 회사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강했고, 메모리로 돈을 벌었고, 파운드리에 도전했고, HBM에서 의심을 받았고, 이제 AI 반도체 시대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는 과거의 영광만 봐도 안 되고 최근의 답답함만 봐도 안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숫자로 증명하는지 봐야 합니다. HBM4가 고객사 신뢰로 이어지는지, 메모리 가격 흐름이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파운드리 고객사가 실제 양산으로 이어지는지,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 이 흐름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대에서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 꼭 넘어야 할 HBM4, 파운드리, 외국인 수급의 조건을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